국내에서 지금까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2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다른 변이에 비해 비중은 적지만 전파력이 강해 코로나19 최대 변수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변이 감염자 가운데 인도발 델타 변이가 영국발 알파 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검출률은 아직 낮은 편인데 국내 델타 변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내에서 지난 12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 검출 방법이 전장유전체 검사거든요. 이걸 통해서 확인된 전체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한 2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 가장 높은 비율 한 85%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파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이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 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경향성은 지난 한 주의 어떤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 양상에서도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번째를 차지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 남아공 바이러스의 검출률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력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양상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 알파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흔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전파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40에서 70% 정도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오히려 알파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짚어주셨듯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무척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전학적으로 보면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B1617 계열로 부르고 있거든요. 예. 네. 크게 여기에는 카파, 델타 그리고 아직 이러한 방식으로 명명되지 않은 변이 바이러스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중 변이 바이러스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먼저 나타났던 카파 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한 그 L452R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연 변이는 캘리포니아발 변이 바이러스에서 높은 전파력을 나타내는 돌연 변이로 알려져 있고요. 예. 여기에 백신 효과를 회피할 수 있는 돌연 변이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얘기는 전파력도 강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백신 효능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자의 90%를 차지하면서 지배종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어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영국이 백신 접종률이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50%를 넘어서면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중에서 90%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얘기는 기존에 영국에서 문제가 됐던 어떤 지배종이 됐던 바이러스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알파 변이 바이러스였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내에 알파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훨씬 능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 부분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라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적어도 이번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 사례를 보면 특히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감염률이 높습니다.
고령층을 우선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 미접종자가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 젊은 층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보다 취약하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네. 일단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해외에서도 실제로 백신 접종은 우선순위나 수용성 측면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미접종자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이제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조치까지도 취해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백신 미접종자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사회 활동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함께 작용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영국에서는 백신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백신으로 델타 변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접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얀센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들은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 부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다른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차까지 계획되어 있는 백신인 경우에는 2차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물론 이 완벽하게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그 예방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돌파 감염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그런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크게 낮춰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한 국가 또는 사회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집단 면역이 완벽하게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거를 자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산을 하는 양상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수용성 부분에서 본인이 맞지 않겠다라고 하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보다는 실제로 백신 우선순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접종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실제로 방역 조치 완화, 특히 마스크 착용 같은 거는 해제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유지를 해야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는 지금 해외 입국자, 특히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국내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유입이 되면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유독 인도에서 이렇게 대규모 변이가 출현하는 건 아무래도 확진 규모가 컸기 때문일까요? 일단 맞습니다. 인도에서 확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요. RNA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진행이 될 때마다 이 돌연 변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확진자 규모가 컸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 간 전파의 이 단계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은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더군다나 이러한 돌연 변이 출현은
전파가 진행되면서도 이루어지지만 백신 접종에 의해서도 급격하게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돌연변이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백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거다. 적어도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크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려스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대응도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섣불리 긴장을 풀었다가 재확산하는 사례를 그동안 국내외에서 숱하게 봐왔는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끝까지 집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